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이 HBM3E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점유율과 수익성 면에서는 SK하이닉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방산기업 요즘 뜨겁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전해진 소식은 폴란드에 18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두 번째로 매수세가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에서는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는데요.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 좀 저 PBR 매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정부가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장사의 거래소 퇴출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저 PBR 매력 부각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 기업들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 특히 SK하이닉스와 관련이 있는 두 기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주성엔지니어링 두 기업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 9시 52분 기준 외국인들은 어떤 기업을 샀을까요? 한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사와 그리고 지주사를 가장 많이 산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금융기업들 중에서는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를 1위로 샀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주사인 SK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기관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의 순매수 종목 확인해 볼게요. 기관 역시 현대차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한국전력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좀 영업이익 추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고요. 또 어제 리튬 기업들 흐름 좋았잖아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반도체 탑픽은 SK하이닉스인데 비해서 기관의 반도체 탑픽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12단의 HBM3E를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에 모멘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생명 담았습니다. 보험 업종도 대표적인 저 PBR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9시 52분 기준 기관은 어떤 기업들을 사들였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을 담아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APR 얼마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기업이죠. APR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페노션은 해운 기업인데 최근에 전해진 소식이 증권가의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삼성물산은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지주사인 삼성물산 수급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개인들은 어떤 기업들을 사들였을까요? 외국인과 기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 PBR과 반도체 기업을 집중한 반면 개인들은 좀 성장주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특히 눌림권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담아냈는데요. 엔캠부터 보시죠. 엔캠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일주일 전에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눌림권에서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인터넷 대표주인 카카오와 네이버 나란히 사들였습니다. 역시 눌림권에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HPSP 반도체 장비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SFA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5%가량을 블록딜 대량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은 순매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순매수 기업들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수급 특징 우리 박세미 아나운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오늘 수급의 특징을 보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6거래 만에 추리가 되고 있다. 물론 그 규모는 1,400억 정도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샀던 외국인이 좀 이렇게 파니까 굉장히 좀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팔고 있나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요.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를 팔고 반면 사고 있는 종목은 금융주,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테이버 고수가 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눈치 보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승 재료가 좀 소멸했다라고 좀 글로벌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600 중반대에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움직임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밤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약간의 좀 소강 상태가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은 PC 물가 지표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약간의 매물이 출혈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3월에 중국 양회도 좀 큰 이벤트로 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관망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특징 전반적으로 봤고요. 오늘 종목을 하나씩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저는 금호석유고요. 금호석유. 금호석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테이버 고수가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다른 의견에 한번 내용을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향후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를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PF와 이제 P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 총선 이후에 PF 대출 관련한 뇌관이 터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팽배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PF 관련된 뇌관은 이미 터질 건 다 터졌다. 오히려 4월 이후에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PF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증권사들은 유보금을 이미 쌓았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이미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되었고요.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3년 만기 국권채가 3.35 수준입니다. PF의 문제는 10%를 넘어섰던 이 PF 대출금리였거든요. 통상적으로 PF 대출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와 스프레드가 1.5 정도 유지하는 게 일반적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PF 대출금리가 10% 이상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수렴화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사들도 이제는 이전에 높은 PF 대출 금리 대비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PF 이슈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관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PC입니다. 오늘 나오는 PC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저는 이 PC를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다음 주에 열릴 중국 양회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가 아마 대규모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그 이번에 IMF하고 OECD에서 발표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켜보게 되면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현상을 올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인도, 중국, 한국의 내용이고요.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올해 두드러진 현상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저는 오히려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되는 지점이고요. 금호석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물동량이나 생산량, 소비량이 많아지는 측면에서 관련한 석유화 업종의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 시점 금호 석유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 특징주 금호석유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김장렬 교수님. 네, 저는 덴티움 말씀드립니다. 덴티움, 오랜만에 또 덴티움. 어저께도 올랐나? 네. 오늘 좀 많이 오르는데요.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오. 예상을 상회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하고 좀 전에 비슷한 걸 했는데 중국하고 유럽까지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르기 전에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도 한 15% 이상 성장은
15% 애널리스트 보는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수적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 PER이 아마 11배, 12배가 채 안 될 겁니다. 네. 많이 내려갔죠. 과거에 중국이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이 주식이 한 17배, 18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까지 간다고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10배 중반까지는 갈 룸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국이 분기별 실적이 아마 600억 이상의 체력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 보고 있는 4,500억 올해 그 매출은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PER이 17배 안 가더라도 아마 업사이드는 상당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국발 모멘텀에 항상 좀 뭐 주가가 급등하곤 하는데 오늘 또 갭상승하면서 지금 9%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봄 같은 경우에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호평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염정 교수님. 제 종목 하기 전에 일단 금호석유 저도 좀 이야기해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금호석유는 사실 제가 안 지금 된다고 하면 안 하셔야겠어요. 안 돼요. 네, 그래도 김도진 금호석유. 교수님께 한 네. 번씩 양해를 먼저 구하고 금호석유는 일단은 저는 업황은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 업황은 네, 화학 안 업황은 좋다. 일단 2025년까지의 업황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금호석유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일단 최근에 주가는 일단 좀 반응은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또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또 개업밸류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지금 금호석유 측에서의 이제 행동주의 펀드와 손을 잡은 박철환 상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에 대한 전량 소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금호석유 회장 쪽에 대한 입장은 그에 대한 부분 좀 난색을 좀 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약간 이벤트를 가지고 전 매매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 마지막 주초까지의 그 한 달간의 이벤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수급 특징주는 네, 저는 LG전자를 보고 싶은데 LG전자? 네, 참 안 움직이네요. LG전자는 언제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애플카 가고 저커버그가 왔잖아요. 저거 와서 LG랑 뭐 얘기를 하긴 했죠. 했는데 예, 우리 이제 이슈도 있다 얘기할 텐데 사실 LG전자가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제 포기를 하면서 네. LG전자가 그렇다고 그것도 또 반영도 안 되네요. 원래는 뭐 한다고 했을 때도 그다지 뭐 아니죠. 애플카 처음 나왔을 때 네. LG전자가 가장 최근 고가였었죠. 몇 년 근데 전에. 그것도 뭐 네. 예. 네. 그래서 조금. LG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LG전자는 참 이런저런 이슈에도 참 반응을 하지 않는 좀 무거운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분은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새로운 폼팩터의 저는 이제 개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지금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폼팩터의 발전에 가장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LG전자에는 조금은 좀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또 관련해서 종목들 중에는 또 새로운 폼팩터라든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또 일부 종목이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시장의 중심에는 뭐 온디바이스 그리고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종목이다. 그래서 LG전자도 한번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LG전자 하면은 사실 가전에 굉장히 네. 강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건조기와 세탁기가 함께 결합이 된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LG 같은 네.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 그 제품이 한 300만 원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LG는 그보다 더 비싸다. 근데 이번에 뭔가 좀 프리미엄 가전에 워낙에 집중하고 있는 양사기 때문에 이번 LG의 그러한 제품들이 좀 뭔가 주가나 실적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가전 쪽에 대한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리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죠. 가전 조금이라도, 사업부는. 예. 근데 가전 줄이를 사업부 잡아볼까 했더니 네. 가전 사업부에서 이제 XR 기기 관련된 본부를 좀 새로 또 신설하면서 운영을 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쪽 시장이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이버 고수의 탑픽은 제가 LG전자 살짝만 더 얹어도 될까요? 네. 약간 양해를 좀 구하고 저도. 네.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다 예의를 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LG전자는 이제 대차에 까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일단 첫째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건이 아주 큰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그 건이 해결이 돼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어찌 보면은 좀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 혹은 힘을 싣고 있는 바는 결국 전장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전장에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언급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관련된 이제 그 임원진 혹은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면은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의 전례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물적 분할했던 이유가 이제 이후에 향후 IPO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답변이 나오기를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IPO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죠. 얘기를 하기가 애매하겠죠. 정해진 예. 게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아직까지 경영 방침상에서 결정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LG그룹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분할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LG엔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대급 IPO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가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이 혹시나 하는 거는 결국 투심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LG전자는 약간은 뭔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관심 종목에는 2대, 거리를 약간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JYP 엔터입니다. JYP.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포조선에 대해서 MSCI 편출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JYP 같은 경우는 MSCI 편출 오늘 종가에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월 13일 날 바닥을 찍었던 72,000원 라인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종가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3월달 이슈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이제 엔터 시장 전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 바닥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JYP 가져와 봤습니다. 네, JYP 과연 오늘 이 MSCI 편출 관련한 이슈를 바닥으로 보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주가의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 한종국 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장렬 고수의 덴티움, 김대중 고수의 금호석유, 염정 고수의 LG전자, 테이블 고수 JYP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봤습니다.